불안한 듯 병동 복도를 서성거리는 엄마. 처치실에서 주사를 맞고 있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갑자기 처치실로 몰려드는 의료진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생후 5개월 만에 엄마 아빠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딸 라일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난 지 1시간 반 만에 이송됐습니다. 바로 폐동맥 폐쇄라고 중환자실에 바로 입원해서 열흘 정도 있다가 1차 수술을 했고요. 태어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받았던 1차 수술. 길고 힘든 싸움을 잘 이겨내줬고 2차 수술을 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13일 날 입원을 했고요. 15일 오후 1시 30분에 하자 수술을. 그날 아침 라일이는 수술을 앞두고 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처치를 받기 위해 간호사들과 함께 처치실로 이동됐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비검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아기를 그 자리에 눕혔는데 아기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검사를 받는 내내 심하게 울고 보챘다는 라일이. 엄마는 복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치가 끝난 후 라일이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심정지까지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했고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했고 1차 수술을 끝냈고 심정지 때문에 뇌 손상이 여부가 우려된다. 나중에 이제 깨어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씩씩하게 웃고 있던 라일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자, 선생님. 라일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이 화나는 그 출생 시부터 폐동맥 폐쇄라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양쪽으로 나뉘어서 기능을 합니다. 보통 왼쪽 심장에서 온몸으로 이제 혈액, 즉 산소를 가진 혈액을 보내준 뒤에 이 이산화탄소를 받아온 혈액은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와서 폐로 이제 가서 다시 새롭게 산소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나의 경우는 이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가는 폐동맥 자체가 굉장히 형성이 이제 애초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전증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라일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발병 원인이 따로 있나요? 발병 원인이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아직도 모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고요. 발병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 희귀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치료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치료 방법이 있죠? 순차적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우심실의 이 유출로 폐동맥 자체를 이제 확장하는 수술이라든지 풍선을 통해서 이 판막 자체를 넓혀주는 성형 수술도 하게 되고, 궁극에는 이제 양쪽 심실을 이용해서 이 심장의 메커니즘 전체를 한번 제대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완전 교정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수술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근데 라일이는 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부전이 회복이 잘 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저산소증이 결국 뇌에까지 영향을 미추어서 뇌 손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는 영아가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심장 기능이 잘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은 아이가 사망한 원인이 단순한 심장 질환이 아니라 의료진의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날 12일 날 큰 수술을 앞두고도 활짝 웃던 라일이의 마지막 모습이 엄마 아빠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잘 이겨내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데요. 제가 복도에 기다리고 있는 계속 저희 애기 울었어요. 거기서 울렸어요. 계속. 울리면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할까 봐 위급 상황이 될까 봐 저도 불안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나가게 한 거예요. 아기가 심하게 우는 것이 걱정됐던 엄마는 처치실로 들어가 아기를 진정시키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보호자는 나가 있으라는 말뿐. 무리한 처치가 강행되었다고 가족은 주장합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엄마 진전 엄마 보고 왜 애기 얼굴이 왜 하얘졌냐, 왜 입술이 왜 바라졌냐, 그래서 애기 눈이 그렇게 이상해지고 사라져서 제가 바로 애기를 그 안내 디스크 데려간 거 살려주세요, 저희 애기를 살려주세요, 저 쓰러졌다 애기가 그랬어요. 처치가 끝난 후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병실로 돌아갔지만 이내 청색증이 나타나더니 아이가 의식을 잃었고 결국 심정지까지 일으키게 됐다는 건데요. 가족은 무리한 처치가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치실 매트에 눕히면 한 분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애기를 잡고 누르고 한 분이 밑에서 찌르고 있고 앉아서. 처음에 1차에 심정지가 오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에 병원은 수술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였으며 숙련된 주 간호사들이 진행하였고 또한 환아의 상태를 감안해 산소 주입을 하면서 신속히 시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근거로 볼 때 환아의 사망은 질환과 관련된 비예측 사망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가족은 의료진의 무리한 처치 때문에 아이가 안 좋은 상황까지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날 좀 차트를 쭉 살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CCTV와 간호기록지를 통해서 재구성해 봤습니다. 간호 과정 기록지를 보시면요. CCTV상 7시 53분에 처치실에 들어갔고요. 8시 15분까지 피검사와 IV 라인을 넣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의 처치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이가 심하게 울고 보챘던 게 심정지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이 아이가 물론 이제 울고 보채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저산소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맞지만 의료진이 아마 그 부분을 인지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어쨌든 예정된 수술을 제때 진행을 또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학적인 처치나 검사 과정 등이 또 꼭 필요는 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아이가 처치실에서 심하게 울고 보챈 게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료진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울고 보채는 경우에는 좀 진정시킨 단계에서 다시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우는 과정에서 진정을 시키지 않고 20분 동안 진행했던 부분이 결국 심정지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의료 분쟁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